보시는 것처럼 저희 GEG 대전은 지금 올해 이제 로켓강이라는 에듀로켓강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지는 신선하고 유용한 지식, 특히나 에듀테크 지식을 교실로 배송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자 취지고요. 상반기 때도 많이 이렇게 성원을 해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9월 2일, 9월 30일, 10월 2일, 11월 4일, 11월 6일, 12월 2일 이렇게 해서 총 6차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첫째 주 화요일, 목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주.is/에듀로켓 배송 이 주소에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주소를 캘린더와 함께 저장을 해 놓으시면 강의를 또 이렇게 들으시기에 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소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com/ 그리고 /GEG 대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코너인 구글 도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관련된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에듀로켓 강의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좀 좋아요와 구독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구글 도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운영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선생님들께서 또 본업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좀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주.i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이 주소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늦게라도 혹은 뭐 내년에 뭔가 저희가 또 뭘 기획하더라도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교사 업무의 도깨비 방망이 제미나이 잼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제미나이 잼스의 도깨비 방망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일단 잘 만들어진 잼스는 진짜 뚝딱뚝딱 내가 원하는 그 입맛대로 자료를 잘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학습지든 슬라이드든 평가 문항, 뭐 수업 도구까지 이제 뚝딱뚝딱 잘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도깨비 방망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제미나이 잼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제미나이 잼스에서 중요한 게 뭘까 또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뚝딱 하나, 뚝딱 둘, 뚝딱 셋에서 뚝딱을 3가지 준비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학습지, 잼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직접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습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잼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내 맞춤형 수업 도구 잼도 만들 텐데요. 평가 문항은 사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3가지 잼을 만들어 보는 걸 목표로 이번 연수 강의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제미나이 잼스가 무엇일까요? 저는 제미나이 잼스를 도깨비 방망이라고 제가 또 비유를 하기도 했지만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나만의 전문화된 AI 비서, 한마디로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쪼개서 어떤 역할들을 부여를 하고 그 역할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또 넣어주고 고도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계속 써먹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제미나이 잼스고요. 이 제미나이 잼스의 장점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시간 절약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저도 선생님들도 제미나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반복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과목이 도덕이다 보니 당신은 30년 차 중학교 도덕 교사이다, 베테랑 교사이다, 이런 식의 문구를 계속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구들도 애초에 들어가 있다면 이게 타이핑하는데도 시간이 덜 걸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특정한 업무를 이제 부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지시를 매번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잼스를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또 그 잼스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만약에 한번 사용해 봤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또 제미나이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로부터 얻은 또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프롬프트를 바꾸고 한다면 충분히 또 더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그런 잼스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잼스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무엇인가 했을 때 사실 잼스도 결국에는 제미나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롬프트 작성이 기본이고, 실제로
제미나이 고객센터에 들어가 보면 이 잼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이제 이 프롬프트 작성에 대해서도 역시나 똑같이 나옵니다. 이 프롬프트 작성에 대한 어떤 그 핵심 4가지가 있는데요. 핵심 4가지가 이 페르소나, 그리고 작업, 그리고 관련 정보, 그리고 형식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지 싶은데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페르소나는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은 30년차 된 베테랑 도덕교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작업은 실제로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것. 그리고 관련 정보는요. 이 요청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다양한 정보들, 그러니까 맥락들, 그 배경들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은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 결과물이 뭐 예를 들어 300자 이하였으면 좋겠다든지 표로 구성됐으면 좋겠다든지 등등의 어떤 결과물의 어떤 형식을 좀 지정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하나 볼 건데요. 이게 얼마 전에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한다는 그런 공문이 하나 왔었습니다. 사실 지금 학교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생활지도 부장입니다. 그래서 생활지도 부장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 있는 이제 방송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가 뭐 픽시 자전거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재미나이한테 재빨리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신은 중학교 30년 경력의 베테랑 생활지도 부장입니다. 라고 페르소나를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작업, 그러니까 전교생에게 방송할 내용을 대본으로 짜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요청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련 정보는 내용은 요즘 픽시 자전거 단속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500자 내로 말투는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운 단어는 중학교 1학년들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안내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런 조건들을 좀 달아줬습니다. 달아서 이렇게 나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실제로 방송을 했고, 이 방송은 아주 잘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 제미나이 잼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들어가서 진입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제미나이 잼스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실제로 실습을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선생님들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 새 탭을 하나 열어서요. 제미나이.google.com 이렇게 쳐서 들어가시면 제미나이가 나옵니다. 혹은 제미나이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만, 제가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주소 표시줄에 이게 제미나이.google.com, 한마디로 어떤 앱 이름을 쓰고 .google.com을 하면 그 앱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컨대 뭐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고 싶다면 sheet.google.com, 문서를 사용하고 싶다면 docs.google.com, 이렇게 하면 그 앱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여기에 뭐가 없네요. 사실 여기 이거 새로운 계정이라 이게 뭐 들어가 있는 채팅 내용이나 뭐 잼스가 보이진 않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잼스 탐색하기라고 나와 있죠. 이 탐색하기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그 잼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사전 제작되어 있는 잼도 나와 있고,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커리어 컨설턴트, 코딩 파트너, 과외 선생님, 여기 자세히 보기 눌러보시면 뭐 장문 에디터까지도 사전에 이미 설정되고 만들어진 이 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가서 직접 해보셔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해보지는 않을 건데 한번 선생님께서 직접 한 번씩 들어가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재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기 보시면 새 잼 플러스 새 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게 새로운 창이 뜹니다. 보시면 이름을 쓰게 되어 있고요. 또 요청사항, 또 지식, 또 미리 보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새 잼을 만들 때 뭐 이름보다는 저는 요청사항을 먼저 좀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처음부터 잼에 들어가서 이게 잼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방법을 추천드리냐면, 제미나이하고 충분히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잼에 들어갈 요청사항을 만들어 달라고 제미나이한테 요구까지 해가지고 나온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 잼을 만드시는 걸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요. 이따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똑같이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 한번 잼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떤 잼을 만들면 좋을까요? 혹시 조금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요즘 제가 이제 생활지도 부장을 하면서, 사실 지금 선생님들 놀랍겠지만 지금 저는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생활지도부 일을 하면서 쉽지 않았던 거는
급작스럽게 터지는 일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전 들었던 생각이 저에게 어떤 인생의 어떤 조언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알려주고 하는 그런 조언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은 100년간 인생을 살아온 매우 현명한 사람이다. 이게 페르소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을 당신은 매우 현명한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조언을 매우 조언을 해준다라고 할게요. 해준다. 그리고 조건을 좀 붙인다면 당신의 말투는 약간 유머러스하고 그 답변의 길이는 500자 내외이다. 이 정도로 제가 한번 작성을 해서 작성을 한 뒤에 이름을 한번 지어볼게요. 이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적당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현자라고 해보겠습니다. 현자. 우리 현자가 좀 이상한가요? 현자가 현자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요즘 학교에서 저는 학교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불쑥 벌어지는 여러 일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폭 그리고 학생생활 위반 등 일들이 벌어졌을 때 조금은 차분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말투가 유머러스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네, 가장 먼저 불 끄기 모드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심호흡을 크게 하고 냉각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탐정 모드로 전환한다. 사건의 본질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 또 한 가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요청사항을 적었는데 조금 더 구체화해서 뭔가 더 잘 프롬프트를 적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사실 요 아래에 있는 요 마법봉 버튼이 있습니다. 마법 펜인가요? 마법 펜 버튼. 이걸 눌러보시면 방금 썼던 이 요청사항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프롬프트에 더 맞는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짧게 쓴 다음에 이 마법 펜을 눌러서 이렇게 좀 더 좋은 프롬프트를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 방법도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질문과 이렇게 마법 펜을 눌러서 나온 이 프롬프트와 크게 다르지 제가 사용해 보니까 아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추천드리진 않고요. 이건 한번 저장을 한번 해 놓아 볼게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선생님들께 이 학습지 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생님께 방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미나이 잼스를 만들기 전에 먼저 제미나이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눈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미나이에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잼의 요청사항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지금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요소 잘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당신은 30년차 베테랑 도덕 교사로서 당신의 전문성은 학습지 제작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 방법은 선생님들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페르소나 이제 작업 그리고 관련 정보 이렇게 형식 이렇게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페르소나하고 작업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관련 정보하고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정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이제 국어 공부할 때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잘 안 하지만 영어 공부할 때 뭐 형식을 나눠서 5형식 문장 뭐 이렇게 배우기도 했었잖아요. 그때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어하고 동사입니다. 그것처럼 이 페르소나하고 작업은 약간 주어 동사 같은 느낌이에요. 주어 동사처럼 항상 있어야 되는 느낌. 하지만 이 나머지 이제 뭐 목적어라든지 보어라든지 뭐 여타 수식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그 관련 정보라든지 약간 형식이라든지 이러한 좀 부차적인 이런 정보 조건들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이 방식은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써놓고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 한마디로 페르소나와 작업을 먼저 써놓고 나머지는 조건으로 이렇게 몰아서 쓰는 그런 방법을 저는 취하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사실 그래서 뭐 이제 페르소나를 적었고요. 다음 뭐 조건에 따라 최적의 학습지를 만들어줘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조건에 따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관련 정보와 이 형식에 대한 그 조건들을 이제 마구마구 이제 써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게 몇 학년인지 대상이 학습자의 대상이 누군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지는 뭐 중학생이다. 학습자는 중학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사실 학습지를 만들 때 아무런 그 소스 없이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를 참고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첨부를 이제 교과서 첨부를 할 건데 선생님들 이제 교과서 첨부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일을 그대로 끌어와서 이렇게 넣는 방식도 있고요. 지금 보시듯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이거 현자로 들어갔었네요. 새 채팅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금 보니까 이미지 업로드 외에 이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없게 되어 있네요. 제가 잠시만 바꿔서 하겠습니다.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이어서 학습자는 이제 중학생이다. 그리고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고요.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드라이브에 파일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시고 파일 업로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아이고 제가 마우스가 요새 좀 학교 마우스가 안 좋은데 잘 안 끌리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끌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네,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 파일도 하나 올려 놓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첨부한 교과서의 단원 및 내용을 참고한다. 그리고 이 교과서 안에 성취 기준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제시된 아무래도 저희가 성취 기준을 좀 분석하고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게 목적이 될 수 있겠죠.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조건들. 네 번째는 우정 단원에 대한 제가 이제 단원을 이제 뭘 할지 좀 생각을 해보다가 요즘 우정 단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정 단원에 대한 학습지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학습지이다. 단원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학생인데 중학생 중에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춘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학습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쓰시는 구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한번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 열기, 학습 목표, 그리고 개념 찾기, 그리고 약간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자기평가 마지막에 뭐 다른 건 들어갈 수 있지만 자기평가는 이제 꼭 넣는 방식으로 평가 순으로 제작한다. 근데 사실은 선생님들께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은 뭔가 선생님들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요 생각열기부터 해서 쭉 자기평가까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생각열기 단계에서 죄송합니다. 생각열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어떤 사례 혹은 영상, 뭐 영상의 뭐 내용의 출처도 제시해줬으면 좋겠고, 제시하고 그에 대한 열린 질문을 이것도 제시한다. 열린 질문도 제시한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개념 쌓기가 아니라 학습 목표네요. 학습 목표는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2개 제시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 쌓기는 교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해야겠죠. 내용을 토대로 하며 저는 이제 괄호 넣기가 좀 그나마 좀 넣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니까 활동과 뭐 OX 퀴즈를 뭐 활용한다. 그리고 활동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활동은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활동도 있고 하니 그 부분이 있으면은 아예 직접적으로 넣어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저는 이제 제미나이에게 그 아이디어를 낼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활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생들이 좀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신한 활동이 좋겠죠. 참신한 활동을 제시한다. 참신하지 않아도 뭐 재밌는 활동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활동에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절차 등을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내한다는 그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한 경우에 학생들이 적거나 표현할 수 있는 공간 혹은 틀을 제공한다. 라는 문구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만들려고 하면 제미나이가 아예 그 공간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따로 또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 편집할 부분을 좀 줄일 수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과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기평가는 학습 목표와 연관하여 1에서 5점의 달성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날의 활동을 성찰해야죠. 성찰하고 소감을 적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정도 하고 또 좀 더 넣을 부분이 있다면 이제 형식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6번까지 했으니까 7번 해서 좀 제가 이제 디자인에 좀 자신이 없어서 사실은 좀 얘가한테 맡기고 싶은데 깔끔하고 세련되게 좀 센스 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하며 또 이모지를 활용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모지를 적절히 활용한다. 이것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8번 마지막으로 조금 아이들한테 그냥 딱딱한 말투의 학습책보다는 조금 이렇게 구어체로 이야기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제시되는 말투는 구어체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한다. 친절하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선생님께 보여드린 이 방식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형태의 프롬프트입니다만 사실 만드실 때 이렇게 꼭 완성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 주어와 동사처럼 페르소나하고 작업 정도만 넣어서 먼저 만들어 보시고 거기서 필요한 피드백을 계속 하시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맥락과 관련 정보와 형식을 계속 제시하시면서 선생님들만의 그 완성된 학습지를 또 이렇게 만들어 보는 방식을 저는 오히려 좀 추천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완성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학습지를 매년 좀 다르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미나이나 이제 사실 챗GPT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AI가 좀 나오고 나서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물론 그 입맛대로 만드는 게 좀 쉽진 않지만 나왔습니다. 한번 제가 선생님들께 조금 실수를 하나 했는데 이걸 원래는 캔버스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캔버스로 만들어야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캔버스를 눌러준 다음에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캔버스로 만들어 달라고 재미나이한테 요청을 좀 해볼게요. 아이고, 코드를 짜주네요. 위에 작성한 학습지를 그대로 캔버스로 옮겨줘 라고 해서 다시 죄송합니다. 이게 캔버스로 열심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지나 볼까요, 선생님들? 아, 되게 멋있게 잘 만들어졌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새 이 캔버스가 발달을 많이 해서 HTML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좀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괜찮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좀 편집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그대로 쓴다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혹시 여기 도덕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혹시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혹시 이것도 평가를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방식으로 학습지를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께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요 HTML로 돼 있던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따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죄송합니다. 그 얌얌얌 선생님 혹시나 요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학습지 어떤가요? 좀 괜찮으신가요? 보시기에 좀 많이 부족해 보이시죠? 네. 그래도 이걸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피드백을 주고 수정해 나가시면 이제 더 좋은 학습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기초 틀이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내용은 이제 조금 더 피드백을 통해서 보충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좀 캔버스가 안 돼서 좀 아쉬운데, 일단, 이제는 제가 이걸 가지고 그 잼을 만들 생각입니다. 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제미나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충분히 나누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페르소나하고 이걸 적어줍니다. 당신은 30년간 제미나이 프롬프트 작성법을 연구한 프롬프트 전문가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위와 같이 위에 위와 같은 학습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떤 잼스의 요청사항, 요청사항을 다음 조건에 따라 작성해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게 의도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잼스가 어떤 잼스인지를 여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잼스는 학습지 제작 전문가 잼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대화를 토대로 해야겠죠. 대화를 토대로 잼스의 요청사항을 구상하여 작성한다. 그리고 요청사항은 체계적이어야 되죠.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면 제미나이 프롬프트 작성법, 프롬프트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방법을 잘 따르고 있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요소를 잘 따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잼을 만들 때는 입력값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입력값을 넣었을 때 학습지를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력값을 정해주는 게 좋은데요. 사용자의 입력값은 그냥 간단하게 학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학년 그리고 단원도 좀 해야겠죠. 단원이 있다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TML 코드로 제가 이제 위에 이게 있어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 문구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코드로 작성하지 않는다 라고 좀 이렇게 미리 좀 해놓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잼스에 들어갈 요청사항을 이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페르소나부터 해서 이 작업 그리고 여러 가지 맥락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마지막에 넣었던 HTML 코드 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도 이게 굵은 글씨로 잘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복사하고 아까 들어갔던 방식대로 잼스 탐색하기 그리고 새 잼 들어가시고 요청사항에다가 이걸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대로 붙여 넣으시고 요청사항의 요 이름도 이렇게 그대로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교과서를 넣어 줘야겠네요. 교과서를 아까 넣었던 방식대로 잘 끌어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넣게 되면 이렇게 학습지 제작 전문가 잼이 하나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 잘 못 올라가네요. 오늘 이 학교의 요 인프라 상황이 네, 좋습니다. 저장을 눌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채팅을 시작해서 한번 다른 단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단원을 만들면 좋을까요? 사실 우정 단원, 전 단원이 가정 단원이거든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입력값이 뭔지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입력값이라고만 쳐보고 요 잼스가 이야기해주는 입력값이 무엇인지 확인 후에 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몇 학년인지. 일단은 학년은 1학년. 중학교 1학년이고, 가정 단원이야. 라고 한번 쳐볼게요. 간단하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결과물을 도출해 줄 텐데요. 자, 나온 결과물을 보니까 생각 열기에 영화 집으로 가정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소스죠. 대고적인 상호가 그리고 이런 질문들 여기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들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유튜브 영상도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영상 소스도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학습 목표도 성취 기준을 참고로 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나중에 이거를 이제 캔버스를 사실 제가 실수한 부분이 이 캔버스를 누르고 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실수인데요. 캔버스로 하면 이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해서 고칠 수 있고요. 또 개념 쌓기도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니네요. 빈칸 채우기도 있네요. 이 빈칸 채우기에 또 중요 내용이 잘 들어가 있고요. 자, OX 퀴즈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또 활동도 우리 가족 보물지도 그리기라고 해서 이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이 활동을 통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게 될 거야. 그래서 활동 방법도 자세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평가까지 해서 학습지가 잘 만들어진 걸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학습지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은 제가 캔버스로 만약에 이걸 했다면 이걸 가지고서 바로 구글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단어를 해볼까요? 다른 걸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사이버 공간 단원이야 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 생각 열기부터 학습 목표, 개념 쌓기, 활동, 평가까지 쭉 캔버스로 안 됐네요.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이 됐던 게 학습지를 캔버스로 난못 먹었어. 그때는 사용하는 거죠. 라고 해서 다시 한 번만 캔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캔버스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학습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후에는 이렇게 공유 이제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독스로 내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스로 내보내기를 누르셔서 학습지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독스 파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신다면
그대로 가져가 쓰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이버 공간 학습지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게요. 자, 이제 다시 제미나이로 가서 또 똑같은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요. 제가 선생님들께 이걸 똑같이 또 하게 되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제가 이건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제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런 프롬프트를 가지고서 좀 진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학습지를 방금 만들었는데 그 학습지를 가지고서 이걸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저장해 놓은 이 드라이브에 있는 이 사이버 공간 학습지를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온 뒤에 이 프롬프트를 한번 가지고 슬라이드를 일단은 좀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 저희 이제 페르소나는 프레젠테이션 제작 전문가라고 해놨어요. 역시나 30년 경력의 경력과 경력을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이거는 우정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 단원 학습지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프레젠테이션은 학습지를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슬라이드를 구분해서 표현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캔버스를 누르셔서 이게 캔버스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도 좀 수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이게 그대로 나왔네요. 근데 되게 지금 조금 약간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조금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수정하지 않고요. 한번 이렇게 바꿔보죠. 좀 피드백을 주겠습니다. 제시된 학습지를 10장의 슬라이드로 바꿔주고 각 슬라이드는 그를 구분해 줘 라고 다시 한번 명령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이제 가지고 했던 그 표현과 매번 재미나이가 조금씩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어서 조금은 제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내용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나눠져 있는지,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쭉 한번 확인을 해보고 생각 열기 들어가 있고, 차가운 댓글, 따뜻한 댓글 관련해서 학습지와 관련해서 내 감정 이야기하기, 학습 목표, 사이버 공간의 특징, 빈칸 채우기 해서 쭉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오늘의 학습 목표가 좀 너무 뒤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생각 열기 다음으로 일단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보고 번호는 번호도 조금만 수정을 해줄게요. 6, 7, 8, 9, 10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이제 제가 활용할 방법은 아까 잠깐 보시긴 했지만 이 HTML이라는 어떤 그 코딩입니다. 코드를 사용해서 이 제미나이가 좀 이쁘게 잘 만들어 주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닫고 제미나이한테 역시나 준비되어 있는 이 프롬프트를 좀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되어 있는 프롬프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시나 이 프레젠테이션 제작 전문가가 페이소스고요. 네, 페르소나고요. 죄송합니다. 페르소나고요.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조건에 따라 만들어줘 해놓고 수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HTML로 제작을 해주고, 가로 세로 비율, 그리고 OX 퀴즈 괄호넣기에 대한 어떤 조건들, 그리고 서술형으로 답변에 대한 질문이나 활동이 있을 시에는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모범 답변을 생성하게 한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한마디로 만약에 서술형으로 답변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선생님들께서 미리 이제 모범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얘가 알아서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심지어 HTML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 API를 활용했을 경우에 그때그때마다 다른 답변들을 계속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는 꺼놓겠습니다. 이게 자꾸 뜨네요. 예. 자, 그러면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나오고 있죠. 나눔 고딕체를 쓰네요. 이 글씨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알아서 코딩을 해주고 있고요. 자, 코딩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 이걸 그대로 볼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 여기는 그대로 볼 수 있게끔 기능이 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께 그 코드펜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코드펜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코드펜 치시면 네, 코드펜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HTML을 붙여넣을 수 있는 요 공간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요 공간에다가 이제 HTML 소스를 붙여 넣으시면 이게 잘 이게 아랫부분에 이제 미리 보기가 되거든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한번 볼 텐데 굉장히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변수들이 굉장히 많네요. 제가 변수가 많아서 좀 당황스러운데 한 가지 다른 방법을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텍스트 문서 하나를 만들어서 뭐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문서 하나 만드셔서 들어가시고 여기다가 아까 썼던 그 HTML을 붙여 넣으시고 그리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후에 이 텍스트 문서를 모든 파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사이버 공간 슬라이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html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파일이 만들어졌죠. 이걸 한번 눌러서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코드펜이 뭔가 문제가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나오는데 근데 이것보다 사실 제가 전에 이 똑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만들었던 그 슬라이드가 훨씬 이쁘게 잘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조금 많이 아쉽네요. 자, 여기 다른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쁘게 잘 만들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나온 이 결과물이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래도 일단은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이 답변 생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눌렀을 때는 사실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API가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인데요. 선생님들께 그 제미나이 API를 좀 받는 방법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해요. 일단 아까 했던 사이버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이 학습지 프레젠테이션 제작과 관련해서 이 안에 보시면 API를 적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PI 키라고 해서 이게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그 API, 제미나이 API를 넣게 되시면 됩니다. 이 API는 다름이 아니라 앱과 앱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키예요. 그러니까 열쇠 같은 기능을 갖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치시고 AI 스튜디오를 이렇게 치시면 구글 AI 스튜디오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미 여기서 떠요. 바로 Build with the Gemini API 키라고 해서 이걸 누르셔도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 왼쪽 하단에 Get API 키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API 키 만들기 오른쪽 상단에 이 부분 눌러주시면
API 키가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 복사해서 아까 자꾸 이거 못 찾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아까 한번 당하기 시작하고 나서 이게 좀 잘 못 찾는 경향이 좀 생겼는데, 일단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집어 넣고 이걸 그대로 다시 한번 똑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한번 붙여 넣고요. API가 들어간 이제 HTML 코드이기 때문에 넣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주고 다시 한번 이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사이버 공간 슬라이드 열어보시면 이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너무 아쉽습니다. 답변 생성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이거 얼마나 긴 답변을 생성하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 싶긴 한데, 자, 일단 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사실 너무 조금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어서 조금 약간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선생님들께 이렇게 좀 이런 방법으로 뭔가 하셨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이 결과물을 사실 얻게 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형태의, 특히나 이렇게 크롬을 사용하실 때는 F11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 화면이 돼요. 전체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실제로 슬라이드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수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또 여기서 OX 키즈도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맞춰서 나가고, 뭐 이것도 빈칸 넣기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API 키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좀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제작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수업 도구를 이제 만드는 방법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것도 빠르게 한번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시나 제미나이에게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사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대로 그 잼을 만들기는 좀 아쉬워서요. 잼은 따로 만들지 않고 이번에는 수업 도구로 바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업 도구를 만들 때에도 역시나 제가 예전에 이 수업 도구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이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는 수업을 할 때 그 가치 이상형 월드컵을 좀 실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 가치 이상형 월드컵이 그 피쿠라는, 이게 이상형 월드컵을 치면 나오는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상형 누르면 이 피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가치를 치면 이게 가치 이상형 월드컵이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사실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너무 많은 그런 광고들이 붙고 약간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기 민망한 광고들도 붙고 하다 보니까 이거 사용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제미나이한테 좀 만들어 달라고 하자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역시나 이런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서 뭐 만들어 봤거든요. 당신은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머이자 디자이너입니다. 조건에 따라 이상형 월드컵 게임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주제는 가치고 구글 서치를 활용해서 이제 32개 너무 많으니까 16개로 하겠습니다. 16개의 가치를 찾아 제시하고 그 가치에 대한 설명도 달아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치 사이에는 이제 VS라는 말을 붙여서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HTML 파일로 표현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아줬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또 HTML 파일로 이렇게 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실행을 한번 해봐야 하는데요. 아까 했던 방식대로 사실 해도 좋지만 이걸 사실 저도 또 캔버스로 한번 만들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캔버스. 왜냐하면 캔버스로 만들게 되면 이걸 바로 볼 수도 있거든요.
컴퓨터에 말을 잘 안 듣는데 일단 죄송한데요. 요거를 이 2.5 플래시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프로로 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딩에 있어서는 프로가 훨씬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프로로 바꿔서 같이 한 번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하는 과정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리는데 굉장히 빨리 나오네요. 그래서 알아서 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사랑부터 신뢰까지 해서 가치도 잘 찾아주었고요. 그리고 이 HTML을 복사해서 이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로 해서 하니까 확실하게 좀 이렇게 결과물이 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뭐 성장, 뭐 창의성 열정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가치 이상의 월드컵 일종의 게임을 만들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가치 이상의 월드컵 게임을 계속 찍어낼 수 있는 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선생님들께서 또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방금 만들었던 가치 이상의 월드컵 채팅창에서 그 잼의 요청사항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그 프롬프트를 하나 작성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프롬프트 전문가라는 그 페르소나를 좀 주었고요. 그리고 잼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사항을 했습니다. 잼의 요청사항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는 뭐 이상형 월드컵 게임 제작 전문가 잼을 만들 거고, 그리고 요청사항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달라 아까도 갔고요. 또 입력값은 주제, 목록의 개수가 되도록 한다라고 해서 입력값도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게 되면 이제 잼에 들어갈 요청사항을 찍어주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생각하는 과정을 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프로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좀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굳이 지금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닫아보고요. 자, 굉장히 기네요. 길게 잘 만들어주네요. 프로라 그런가 굉장히 길게 잘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그대로 또 긁어서 이제 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잼 탐색하기, 그리고 새 잼, 그리고 요청사항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상형 월드컵 게임 제작 전문가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상하게 교과서가 들어가 있네요. 교과서 빼시고 하면 이상형 게임 제작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미리 보기 화면에서 직접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입력값이 주제이기 때문에 목록은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넣으면 좋을까요? 주제는 약간 진로로 한번 해볼게요. 진로. 참 저장이 안.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상형 월드컵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게 코딩이 다 되고 나면 한번 복사해서 이것 또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펴볼 때 선생님들께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이걸 활용해야 될 때는 HTML 파일을 보내서 이렇게 뭐 실행시켜봐도 좋지만 모바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태블릿이나 이제 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방법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구글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구글 사이트예요. 그래서 뭐 구글 사이트 이렇게 치셔도 들어갑니다. 아까 알려드린 뭐 site.google.com 해도 들어갈 수 있고요. 구글 사이트를 누르셔서 눌러보시고 여기서 이제 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일단 선생님들께서 이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드실 수 있는데 여기에 뭐 저는 이제 뭐 행복한 도덕 이렇게 이름을 적어볼게요. 행복한 도덕 이렇게 사이트를 하나 만든다고 하고 여기에 삽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삽입을 눌러보시면 여기 URL 코드 그리고 소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소스 코드를 컨트롤 V를 눌러서 아까 저희가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상형 월드컵 게임을 만들었죠. 그거를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해서 짠 하고 나와야 될 텐데, 네, 나오게 됩니다. 이걸 삽입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 사이트,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에 넣어놓고서 이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면 아이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도 이 주소를 넣어주시면은 아이들이 쉽게 들어가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활용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저는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사실은 원래 8시까지 하는 게 맞는데 제가 10분을 좀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생각했던 결과물이 이게 제가 몇 번을 했을 때 괜찮았기 때문에 그 프롬프트를 쓴 것이었는데 이게 좀 괜찮은 결과물이 또 나오지 않아서 조금 저도 당황하고 아마 선생님들도 조금 당황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있는 이 프롬프트는 만약에 원하신다면 제가 좀 따로 이렇게 뭐 구글 독서를 통해서든 제가 공유를 할 테니까 원하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저희 연수는 마치고요. 일단 오늘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